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드루킹 김모 씨가요, 옥중 편지를 통해서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크로 시연 장면을 봤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당시 김 전 의원이 현금 100만 원을 드루킹에게 건넸다, 이런 증언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드루킹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공모 핵심 관계자가 어쨌든 경찰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이고, 그것을 경찰에서 진위 여부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에 따르면 2016년 10월에 경기도 파주의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김 전 의원이 매크로 시스템을 시연하는 걸 본 이후에 흰 봉투를 드루킹 김 씨 측에 건넸고, 그 봉투 안에 보니까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공모 대화방에도 이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김경수 전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다 라면서 이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자, 현역 의원이 격려성으로 100만 원을 어떤 단체에 줬다, 얼핏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뭐 대가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격려 차원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경공모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사전에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다 하면은 현재 드루킹 김 씨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김 전 의원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드루킹 김모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김경수 후보 측의 반박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원행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송인배 비서관도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개가 아니잖아요. 본질과는 사실은 떨어진 것들에 대한 카드라 통신이 막 나오고 있는 거라 김경수 후보가 돈 100만 원을 줬다더라,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자,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김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정확한 팩트고 사실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자, 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역 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무직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시점의 법률적 지위는 그렇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했다가 붙으면은 국회 가서 국회의원을 하지만 떨어지면 그 다음 선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법률적 지위에 따라서 법률적 처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치인 송인배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인식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그 이철희 의원이 그날 3자가 같이 만났는데 무슨 소개냐, 이렇게 지금 김경수 후보 측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 비서관이 먼저 민정수석실에 자신이 드루킹을 김 전 비서관과 연결해준 사실을 털어놨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은 자신이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한테 연결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200만 원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는 이것을 통상적 수준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조사 종결을 했지만, 그러면 청와대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상당한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점을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숙제는 이제 청와대가 다시 떠안게 된 거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로 지금 이 사건에서 약 100만 원 정도 돈이 지금 봉투로 오가고 있는 액수잖아요. 그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까 김경수 의원이 건넸다는 것을 사실이라 치다 할지라도 예.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예. 즉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불법 행위를 공모하기 위한 첫 출발이냐, 관계를 맺은 것이냐 했을 때 김경수 전 의원 같은 경우 펄쩍펄쩍 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특검 대상이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이란 말입니다. 예. 대선 전에 어떤 것을 선거에 가장 도움되게 할 것인가라고 행위를 했다면 거기서 뭔가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해명이 좀 약간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통상적 범위 내에서라고 한 것은 거마비 내지는 좋게 말하면 이 드루킹이라는 곳이, 저는 그래요. 제가 봐도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예. 왜? 세미나를 열어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 선거에 효과적인 그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봐라는 차원에서 뭔가 준공식적으로 불러서 했던, 그래서 나온 돈의 액수란 말이죠. 예. 그래서 돈의 액수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200만이라는 것은 팩트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특검이 이왕 시작됐다면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청와대에서 해명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돈의 문제를 글쎄요, 드루킹의 어떤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 실효성은 여전히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 6월과 11월에 각각 100만 원씩 준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2016년 6월 같은 경우는 정식 강연도 아니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100만 원을 줬다. 오늘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점이 큰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언론 보도죠? 오늘 조간신문 제가 여러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어떤 저는 요즘 어떤 정확한 강연이나 토론회가 아니라 뭐 한 7, 8명 정도가 모여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그 문제가 확인된 팩트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아니라면 전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검이라는 것이 저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은 이제 전제를 하지만은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이라는 액수는 사실은 그 선거하고 연결됐을 때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액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을 전제하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방금 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돈 받았다는 것은 저 생각을 어떻게 들리냐면, 이건 매번 만날 때마다 100만 원 든 봉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건. 근데 2번이라고 딱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번은 아니고요. 그런데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6월과 11월 딱 2번인데 11월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없고요. 6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때 못 받아서 후불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그 송인배 비서관이 돈 받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좀 이렇게 문답을 하시는데 두 분 다 가정법을 써서 하시잖아요. 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니까. 또 김경수 후보도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드루킹의 주장이 보도 가치가 있으면 설사 법적인 대응을 받더라도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론도 가급적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보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럼요. 그러면 이 실체적 진실을 언론이 밝히는 것이 사법권이 없는 언론이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최대한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그 실체적 진실의 근거에서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적 판단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렇게 가정법을 가지고 이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해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예. 결국은 이게 경찰의 부실 수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에요.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사실은 긴 길을 돌아서 특검까지 왔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예. 최대한 빨리 특검이 가동돼서 이런 문제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점에서 다시 좀 특검이 최대한 빨리 돼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어제 아침에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통상적인 수준이다 얘기를 해서 아니 왜 그 돈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한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밝혀라 해서 밝혔는데 사실 한 달 동안 청와대가 좀 묵히고 있었습니다. 쉬쉬하던 이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관련 조사 사안을 왜 하필이면 특검법 처리 본회의가 있던 날 공개했는지도 놓고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이 예. 경찰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드루킹 쪽에서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쉬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특검 가동돼서 특검에 의해서 뒤늦게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더 큰 정책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예. 그 점에서 이미 송인배 비서관은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먼저 민정에다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정에서 자체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 달 가까이를 그냥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청와대가 뒤늦게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도 바로 그런 대목에서 아니 이 사실관계를 국민한테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지 왜 그걸 쉬쉬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조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판단으로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던 예. 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저는 대통령의 질타가 그 메시지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드루킹 이 사건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까지도 사생 결단을 하겠다라는 문제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이 크든 작든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방금 뭐 200만 원인가 그런 사실들이 뭐 특검에서 밝혀지면 국민은 더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꼭 그 날짜만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자기 스스로 자기 고백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됐으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특검이 아무리 활동을 빨리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활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모든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국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